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올 때,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아니면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악에 몸을 맡길 때였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지만 정작 삶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18세기 독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3세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빛이 더 있기를.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더 많은 빛을, 더 많은 이해를, 더 많은 삶을. 그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삶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법률가였고 어머니는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괴테는 특권층 가정에서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라틴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배웠고 음악과 그림,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시를 사랑했습니다. 8살 때 이미 시를 쓰기 시작했고 16살에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열정은 법학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극장에 빠져들었고 배우들과 어울리며 시와 희곡을 썼습니다. 그는 사랑에도 빠졌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안나 카타리나 쇤코프였고 그녀를 위해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괴테는 상처받았습니다. 1768년 괴테는 건강이 악화되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긴 병상 생활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고통, 신과 자연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회복 후 그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가서 법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를 만났습니다. 헤르더는 당시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상가였고 그는 괴테에게 민족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헤르더의 영향으로 괴테는 독일 민요를 수집하고 세익스피어를 열정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시기에 괴테는 또 다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프리데리케 브리온이라는 목사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괴테는 떠나야 했고 프리데리케는 평생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1772년 23세 괴테는 베틀라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법원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괴테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샤를로테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괴테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친구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이 불행한 사랑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괴테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썼습니다. 단 4주 만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결국 자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울었고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었으며 심지어 베르테르를 따라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괴테는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성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절망의 시인, 낭만적 고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괴테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베르테르를 쓰면서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베르테르를 써서 자살에서 벗어났다. 글쓰기는 그에게 치유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예술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괴테의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1775년 26살의 괴테는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괴테는 바이마르로 가서 공작의 고문이 되었고 결국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산, 도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왜 작은 공국의 관료가 되었을까? 그러나 괴테에게 이것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론만 아는 시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이마르에서 괴테는 10년 넘게 행정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거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이 경험을 통해 성숙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배웠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이해했습니다. 1786년 37살의 괴테는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재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괴테는 재탄생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대 유적을 보며 감동했고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했으며 지중해의 햇빛 아래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시를 썼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보낸 2년은 괴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괴테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낭만적 고뇌에 빠진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고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극단을 피하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이마르로 돌아온 괴테는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라는 여성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귀족이 아니라 꽃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바이마르의 상류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네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5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와 18년을 함께 산 후에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괴테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었고 괴테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크리스티아네가 죽었을 때 괴테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 1790년대부터 괴테는 본격적으로 자연과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기상학, 색채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위대한 시인이 과학을 연구하는가? 그러나 괴테에게 과학과 예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보았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괴테의 가장 야심찬 과학적 작업은 색채론이었습니다.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반대하며 자신만의 색채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과학계는 괴테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괴테 자신은 이 작업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색채를 단순히 물리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일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1794년 괴테는 프리드리히 실러를 만났습니다. 실러는 괴테보다 10살 어렸고 뛰어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둘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철학적 관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작품을 비평하고 문학과 철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실러는 괴테에게 철학적 깊이를 주었고 괴테는 실러에게 자연에 대한 직관을 주었습니다. 이 우정은 독일 문학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805년 실러가 4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괴테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실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슬픔을 승화시켜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괴테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파우스트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25살에 시작해서 83살에 완성했습니다. 거의 60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지식을 추구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책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모든 쾌락과 경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파우스트가 이 순간이여 머물러다오.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고 아름다운 그레트앤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파우스트는 권력을 얻고 전쟁을 경험하고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헬레네와 결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침내 늙은 파우스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지식이나 끝없는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일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황폐한 땅을 개척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말합니다. 이 순간이여 머물러다오. 메피스토펠레스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더 나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있다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간다고.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한 노력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새로운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괴테의 철학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든다. 괴테 자신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랑에 실패했고 때로는 우울에 빠졌으며 완벽하지 않은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살았고 계속 사랑했으며 계속 창조했습니다. 괴테는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자연 속에는 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며 신성이 있습니다. 괴테는 범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이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모든 생명체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무, 바람, 별빛 그 모든 것이 신의 표현입니다. 괴테의 신은 자연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하며 겸손을 배웠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용서했습니다. 괴테는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성은 나를 안내하고 감정은 나를 살게 한다.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을 강조했고 낭만주의 시대는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삶이 차갑고 감정만으로는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감정으로 세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인간의 조화이며 진정한 지혜입니다. 괴테의 인생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도 젊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괴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라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이다. 괴테의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이었고 집착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타자를 이해했고 그 이해를 통해 신을 느꼈습니다. 괴테는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음이란 단지 새로운 청춘의 시작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포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며 과거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괴테는 달랐습니다. 그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새로운 작품을 썼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나이를 중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은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다. 괴테에게 인생은 매일의 예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매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32년 3월 22일 83살의 괴테는 바이마르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빛이 더 있기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방이 어두웠고 괴테가 커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괴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이해를, 더 많은 알물, 더 많은 삶을 갈망했다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마저 하나의 변화,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괴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과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 하고 성공해야 하며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괴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괴테는 또한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을 의무로, 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괴테는 삶을 선물로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햇빛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칩니다. 일과 휴식, 이성과 감정, 자신과 타인, 이 모든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일에만 몰두하거나 쾌락만 추구하거나 자신만 생각하거나 타인만 챙기거나.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괴테는 또한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냅니다. 빌딩,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는 자연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찾습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달이 뜨고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괴테가 보았던 것과 같은 달이고 같은 별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사랑도 모두 이 우주의 아름다운 일부입니다. 괴테처럼 우리도 매 순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창조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괴테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삶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축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